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깊은 잠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무얼 먹을지 같은 사소한 고민부터 당장 해결해야 할 업무,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살고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느라 늘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머릿속을 채운 그것은 과연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입니까? 많은 이들이 생각 마음을 완전히 같은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라는 말들을 자주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대개 내 머릿속 생각이 꼬여있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혼란은 바로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생각은 머리, 즉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정교한 계산이자 전기적 신호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과거에 축적된 수많은 기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라는 필터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합니다. 아주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본질은 늘 바쁘고 철저히 이기적이며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반면 마음은 머리의 논리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온몸으로 느끼는 직관이자 에너지입니다. 마음은 어떠한 인과관계나 이성적인 조건 없이 작동합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마주친 풍경에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 혹은 어떤 음악을 듣고 눈물이 흐르는 현상은 머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도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은 결코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바꿀 수도 없는 과거로 달려가 후회와 자책을 만들어내거나 오지 않은 미래로 날아가 형태도 없는 불안을 창조해냅니다. 즉, 생각의 시제는 언제나 과거 아니면 미래를 향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시제는 오직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현재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슬픔, 기쁨, 고요함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며 그렇기에 언제나 정직합니다. 이 두 영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는 진짜 내 마음이 아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덫에 스스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마음은 아무런 파도도 치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위로 생각이라는 거센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닥치면서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를 보며 우리는 내 마음이 다쳤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장악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이끄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고 묵묵히 존재하는 내면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은 가만히 방치해두면 촘촘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보통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생각 중 90%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의 반복이며 그중 대부분이 부정적이거나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위험을 과장하고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원시 시대에는 위험을 먼저 감지한 인류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생존 본능은 오히려 생각의 감옥이 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부정적인 생각이 뇌에 싹을 틔우면 그것은 순식간에 수십 가지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스스로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낮에 직장 상사가 무심코 건넨 무표정한 말 한마디, 혹은 친구가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방에 누워 곱씹으며 잠을 지새웁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확장되면 우리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객관적인 현실은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고 변형됩니다. 실제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고 상대방은 그저 피곤해서 표정이 어두웠던 것뿐인데도 생각이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나를 향한 비난이자 거절로 둔갑해버립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파국화 오류 또는 인지적 왜곡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는 세상이 완벽한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필터를 거쳐 심하게 왜곡된 가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생각이 만든 감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단단한 쇠창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감옥보다 우리를 완벽하고 잔인하게 가두어 아사하게 만듭니다. 삶의 주도권을 생각으로부터 다시 내 마음으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머릿속에서 흐르는 생각들을 완전히 타인처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알아차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제3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내 뇌라는 신체 기관이 순간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발생시켰다가 흘려보내는 구름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머릿속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그것에 휩쓸려 같이 뒹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뇌가 또 불안한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그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감을 두는 것에서부터 생각의 덫은 힘을 잃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 사이로 비로소 왜곡되지 않은 진짜 현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머릿속의 생각이 끊임없이 현실을 거부하고 판단하며 옳고 그름을 따져 세상을 칼로 자르듯 쪼갤 때 우리의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진실한 마음은 조용히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용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굴복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을 어떠한 감정적 저항 없이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부모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결핍, 과거에 겪었던 뼈아픈 실패와 거절의 기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뇌의 깊은 무의식 영역에 고스란히 쌓여갑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들은 성인이 된 이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브레이크를 걸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게 만듭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늘 이런 불행만 반복해서 따르는 걸까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깊이 추적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 뇌의 무의식 영역이 스스로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무의식의 심연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억압되어 있던 상처를 따뜻하게 알아차리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의식의 빛을 비추어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무의식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서 벗어난 창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인간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인간은 결국 무엇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는가?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을 통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영혼의 질문을 던졌고 인간은 결국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최첨단 뇌과학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혹독한 삶을 버텨내고 살아가는 진짜 원동력은 서로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가만히 보듬고 연결하는 따뜻한 연대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로 온전히 수용받고 있다는 깊은 사랑의 연결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크고 화려한 대저택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마음이 철저히 고립된 인간이 어떻게 서서히 시들어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화려한 인맥은 가득하지만 정작 그 누구와도 내 깊은 마음의 주파수가 진실하게 연결되지 못할 때 인간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실존적 공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혹한 현실의 폭풍우 속에서 온몸이 흔들리고 깨질지라도 내 가슴속 깊은 슬픔을 온전히 알아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곁에 있다면 인간은 신기하게도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기적 같은 힘을 얻습니다. 냉혹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내 가슴 속에 아직 살아 숨쉬는 인간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시끄러운 생각의 소음들을 잠시 꺼두어도 좋습니다. 그 거친 소음 아래에 아주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내면의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 고요한 심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야 하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마주보며 뿜어내는 따뜻한 온기와 연대감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밤에는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수많은 계산과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그동안 홀로 거친 세상에서 버텨내느라 외롭고 지쳤을 나 자신에게 참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다고 따뜻한 안부를 건넵니다. 우리의 내면이 머릿속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때 삶에는 비로소 진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 제1편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셨는지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